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C++ 같은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죠.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간단한 지식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언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사용하는 언어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시키는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언어는 좀 달라요. 이게 다르다라는 게 뭐 쉽다 어렵다 문제가 아니고 그, 그 언어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외계인을 만났어요. 그럼 외계인들은 지구인들과 문화가 완전히 다르겠죠. 즉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익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널리 퍼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도와주는 과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계산적 사고 혹은 뭐 컴퓨팅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강의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 조금 좀 재밌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C나 C++ 공부하시면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분들은 자동으로 습득이 되는 면도 있으니까 뭐 부담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란 용어가 또 있죠. 어, 애플에서 나오는 그 아이폰에 깔리는 앱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결국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굳이 이제 애플과 맞추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꼭 부르고 있죠. 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게 사용되는 게 다르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계적인 부분하고 비교가 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전부 좀 혼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니까 뭐 그런 것 정도만 차이를 인식하고 계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기계어라는 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떠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컴퓨터는 전자기계예요. 기계 여기 머신 랭귀지라고 그러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딥러닝이다, 인공지능이다 이러면서 뭐 기계 학습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기계? 기계가 뭐지? 뭐 트랙터 같은 건가? 컴퓨터도 기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컴퓨터를 그냥 머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이라는 게 컴퓨터를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전자 회로기 때문에 전압의 차이로 신호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신호를 구분을 하는 거죠. 즉, 두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이진수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게 어떤 말을 하려면은 0101 뭐 이런 그 조합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시킬 때 기계어로 시킨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기계어를 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계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게 어셈블리 언어의 사례인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주로 뭐 CPU가 하는 단위 기능들을 직접 뭐 수행을 하거나 혹은 메모리의 컴퓨터에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컴퓨터의 메모리에 여기에 있는 뭐 정보를 다른 데로 옮기고 뭐 복사를 하고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저수준의 언어예요. 저수준 얘기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딱 보면 인간의 언어하고는 아주 멀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아래 한글 많이 쓰시죠? 그래서 아래 한글만 해도 개발 초기에는 일부 코드들을 어셈블러로 만들었대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셈블러를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들이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어셈블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경우 어셈블러로 직접 코딩을 하시는 경우는 아마 실무에서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수준 언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했어요. 하이 레벨 랭귀지. C, C++, 파스칼, 자바, 자바스크립트, 펄, 파이썬 등등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시는 언어들은 전부 고수준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뭐 게임 할 때는 레벨이 높으면 좋은 거니까 고수준 언어가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술 용어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우 레벨이다, 하이 레벨이다 이거는 이제 저수준, 고수준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드웨어에 좀 더 가까운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로우 레벨 랭귀지가 될 거고요. 다음에 조금 사람에게 가까운 언어일수록 하이 레벨 랭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느냐에 따라서 로우 레벨 랭귀지가 좋을 수도 있고 하이 레벨 랭귀지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고수준 저수준이라는 그 말의 그 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나 이제 C++를 중간 레벨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C나 C++보다 조금 더 쓰기 편하고 조금 더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C나 C++는 중간 수준 언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프로그램,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이 컴파일러도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작동을 하려면은 컴퓨터가 알고 있는 언어, 그러니까 기계어죠.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용어가 자꾸 혼돈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그 코드를 작성할 때도 프로그래밍 한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여기다가 코드라는 용어를 하나 소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컴파일러도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변환을 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그 문서는 이제 그 말들이 적혀 있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문서는 코드라고 좀 부르는 게 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코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문맥 따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눈치껏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행 파일은 일단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보관이 딱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다른 개발 환경에서 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개발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행 파일이 중간에 저장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실행 파일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를 통해서 기능을 수행하면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개발 환경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실행 파일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실습 코드 돌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C나 C++ 같은 컴파일러 언어는 실행 파일이 반드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개발 환경이 그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초보자 때 좀 고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컴파일러 언어가 아닌 것도 있나요? 뭐 이럴 수 있죠.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부분은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 놓는데 얘는 그냥 인터프리터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 통역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어색한 감이 있어서 다들 인터프리터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인터프리터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긴 특징이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코드라는 용어 대신에 스크립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뭐 작성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스크립팅 랭귀지, 인터프리터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혼용되다 보니까 이 스크립트라는 용어도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 코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인터프리터 언어에서 이제 작성하는 코드는 보통 스크립트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인터프리터에 집어넣으면은 얘가 실행 파일을 만들지 않고 바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를 통해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실행 파일이 안 생기니까 더 빠르겠네요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터프리터 언어가 더 느립니다. 실행 파일을 한번 만들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요. 실행 파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는 같은 스크립트를 여러 번 실행시킨다면 인터프리터를 여러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인터프리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오히려 느립니다. 좀 많이 느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적응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가 이제 파이썬 같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인터프리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이겠죠. 자, 그다음에 일식성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고수준 언어로 쓰여진 코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좋은 개발자가 되시고 실무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윈도우로 작업을 하다가 리눅스에서 개발하다가 그다음에 뭐 아이폰에서 개발을 하다가 맥에서 개발을 하다가 뭐 등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죠. 자, 컴파일러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 기계마다 컴파일러가 달라요. 언어는 똑같이 C++이더라도 컴파일러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문법이 윈도우즈에선 되는 게 리눅스에서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호환성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윈도우에서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리눅스에서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리눅스에서 직접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 차이가 뭔지 따로 공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저는 오히려 크게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도 두 개가 달라요. 호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실행이 되는 실행 파일은 리눅스에서 안 돼요. 리눅스에서 되는 것도 윈도우즈에서 안 돼요. 근데 요 간극도
조금씩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호환성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뭐 넣어두시면 나중에 좀 덜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자바도 많이 쓰시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달라요.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이 있고 이제 뭐 코드라고 소스 파일은 코드를 파일로 저장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일을 하면은 바이트 코드라는 게 생기는데 이 바이트 코드가 윈도우에서도 읽을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중립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역시 윈도우에 따로 가상기계, 리눅스 버전의 가상기계 두 개가 따로 있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가 윈도우 가상기계로 들어가면은 윈도우즈에서 실행 결과를 낼 수 있고 리눅스로 넣으면은 리눅스에서 실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가 지금 사용량으로는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바를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마치 뭐 냉장고에도 CPU가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자바가 돌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은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고 뭐 스피커 뭐 그런 뭐 모든 전자제품에 다 자바로 작동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 얘기하는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에 가깝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사물 인터넷에 이제 전부 자바로 돌아갈 것인가는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